어머니, 지금 제 집 안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 당장 멈추게 하세요. 뭐 하긴, 우리 태성이네 인테리어 실측하잖니. 너희는 아직 애도 없는데 여기가 왜 필요해?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도어라 비번 따고 들어온 당신들, 여기 인테리어 사장님까지 다 당장 나가세요. 예, 너 말 조심해라. 너 우리 집 식구 된 거 잊었니? 집안 경사를 두고 어디서 감히 니 거 내 거 따지며 이기적으로 굴어. 며느리가 돼서 시어른 앞에 두고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내 집이라고 주인 행세를 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제 집 안방에서 저런 소리를 들었을 때의 기분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7년을 피눈물 나게 모아 당첨된 제 소중한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아주버님네 안방으로 가로채일 뻔했던 황당하고도 처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 36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딱 3개월 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배달 음식 한 번 안 시켜 먹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며 정말 독하게 모은 청약 통장이 드디어 빛을 발한 날이었죠. 정말 가고 싶었던 경기도 신축 브랜드 아파트 34평 당첨. 단순히 당첨만 된 게 아니었어요. 인근에 새로운 지하철역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었고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이 억소리나게 붙을 거라는 말이 돌 정도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곳이었죠. 사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제가 독하게 모아온 종잣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청약 가점이 압도적으로 높았기에 제 명의로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랑 남편은 서로 껴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진짜 내 집 생겼다. 우리 이제 더는 서러운 이사 안 다녀도 돼. 남편의 목소리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곰팡이가 벽면 가득 피어오르는 12평 빌라 전세를 전전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여름엔 에어컨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 한 대로 버티고 겨울엔 보일러가 바뀐다고 내복과 외투를 껴입고 잠들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마트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가서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와 할인 딱지가 붙은 식재료만 골라 담으면서도 청약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위안 삼았던 그 긴 시간이 드디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남들은 청약은 로또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저에게 그 아파트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제 청춘과 바꾼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사고 호캉스를 갈 때 저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며 버텼습니다. 10원 단위까지 가계부에 적어가며 남편과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죠. 그런데 그 고귀한 기쁨이 채 한 달도 가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 생일이나 명절 아니면 연락도 잘 안 하시던 분이 청약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평소에는 가본 적 없는 이름난 일식집으로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1인당 15만 원이나 하는 코스 요리가 깔리는 걸 보며 저는 축하받는 자리임에도 묘하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시댁 형편을 알기에 이런 과한 대접은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우리 막내네가 아주 큰일을 했어. 장하다, 장해. 우리 집안에 이런 경사가 어딨니? 시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다 못해 저희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나와서 연신 축하를 건네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가족이니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요리인 참치회가 나오고 술잔이 몇 번 돌자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근데 수연아, 민수야. 내가 요 며칠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말이다. 우리 큰애 태성이가 지금 사업 실패하고 빌라 월세 사느라 고생이 많잖니. 이제 애들이 중학생인데 그 나이대엔 학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좁고 칙칙한 데서 애들 공부가 되겠니? 순간 젓가락을 든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아주버님을 쓱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너희 당첨된 그 아파트 말이다. 학군도 좋고 역도 가깝더구나. 주변에 큰 마트랑 전철역도 새로 생긴다니 땅값 오르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니? 그래서 그런데 일단 큰애네 가족이 거기 먼저 들어가 살면 어떻겠니? 너희는 아직 애도 없으니 급할 거 없잖니. 마침 너희 지금 사는 빌라 전세 만기도 다 되어가니까 그 보증금 빼서 아파트 대출 원금부터 좀 갚아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일단 우리 집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면서 돈 더 모으고 형네 형편 좀 피면 그때 너희가 그 아파트 들어가고 그게 집안의 도리 아니겠니?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7년 동안 이날만 기다리며 아끼고 살았어요. 이제 드디어 내 집에서 발 뻗고 사나 싶었는데 다시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아주버님께 내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얘 좀 봐라. 수연아, 내가 지금 너희 나쁘라고 이 소리 하는 줄 아니? 너희 우리 집 들어오면 내가 방값은 안 받을 거 아니니. 반찬이며 쌀이며 다 우리 집에서 먹으면 한 푼도 안 들 텐데. 어차피 그 새 아파트 대출은 네 이름으로 받은 거니 네가 갚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대출금 갚으면서 내 집에서 공짜로 살면 그게 돈 버는 거지. 이게 다 너희 돈 모으게 해주려는 내 깊은 뜻인데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니? 옆에 있던 형님도 이때다 싶어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동서. 우리가 염치 없이 입 싹 닫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사는 빌라 보증금 빼서 가구 좀 들여놓고 살면서 나가는 관리비랑 공과금은 우리가 다 부담할게. 동서는 어머님 댁에서 돈 한 푼 안 쓰고 살면서 그 아파트 대출금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 관리비도 안 나가지, 생활비도 안 들지. 이게 진짜 돈 모으는 지름길 아니야? 동서 생각해서 우리가 총대를 매겠다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동서 집 될 건데 대출금을 우리가 내줄 순 없잖아. 안 그래? 우리가 거기 살면서 집 상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만 해도 동서는 고마워해야지. 형님의 말투는 마치 저에게 엄청난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당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출금은 제가 밖에서 벌어서 갚고 형님네는 관리비 몇만 원 내면서 제 신축 아파트를 공짜로 누리겠다는 소리였죠. 심지어 그게 저를 위한 배려라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들여 수발과 뒷바라지를 시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형님, 아주버님네는 관리비만 내고 살고 저는 제 집 대출금을 갚으면서 시댁살이를 하라는 게 말이 돼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희 부부가 정말 힘들게 일궈낸 소중한 결실이에요. 이걸 다른 가족의 편의를 위해 당연하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어머님과 형님 말씀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따지자 시어머니는 대뜸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붙이시더군요. 이게 어디서 감히 윗사람인 형님 말에 꼬박꼬박 토를 달고 말댔구냐?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면 시어미 뜻이 곧 법인 줄 알고 따라야지.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계산적이고 영악하니? 식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깟 아파트 한 채 생겼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희가 우리 집 들어오면 내가 살림도 가르쳐주고 밥도 다 해줄 텐데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인데. 너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니? 맞아. 동서. 어머니 말씀이 다 동선을 위하는 거야. 옆에 있던 남편은 제 허벅지를 테이블 밑에서 꾹 누르며 눈치를 주더군요. 수연아, 일단 어머니 말씀 좀 끝까지 들어봐. 어머니가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태성이 형이 요즘 진짜 힘들대.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머리까지 빠진다잖아. 가족끼리 이럴 때 좀 도우면 안 돼?
어머니 말대로 우리 돈 아끼고 좋은 거지 뭐. 그날 식사 자리는 결국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엔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우리 큰애를 길바닥에 낳게 생겼다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내내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취급하며 화를 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싹 바뀌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집인데 우리가 살아야지. 어머니한텐 내가 잘 말씀드렸어. 우리 다음 주 사전점검 때 가서 하자, 제대로 체크하자. 저는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싶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사전점검을 며칠 앞둔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할 일이 있어 서랍 깊숙이 넣어둔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 인감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 계약과 대출 서류를 위해 소중하게 보관해두었던 도장이었습니다. 보석함 안의 붉은 융단 위에는 도장이 놓여있던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여보, 내 인감도장 봤어? 분명히 여기 뒀는데 없어졌어.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시선을 TV에 고정한 채 대답하더군요. 그거 지난번에 당신이 서류 떼러 갈 때 쓴다고 가져가지 않았나? 당신이 어디 다른 데 뒀겠지. 잘 찾아봐. 남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가락 끝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7년, 그는 거짓말을 할 때면 늘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제 도장을 빼돌려 자기 형에게 넘겨주었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의 인테리어 시공 및 출입 권한을 시댁 식구들에게 위탁하는 위임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전점검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원래 사전점검 때는 시공사 직원이 동행하거나 소유주가 키를 받아 하자만 확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현관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집 안에서 낯선 남자들의 대화 소리와 레이저 측정기의 삐빅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뭐지? 아직 하자 체크도 안 끝난 집인데? 불길한 예감에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거실에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낯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도면을 펼쳐놓고 의논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거실 쪽은 웨인스코팅으로 돌리고 조명은 전부 매립등으로 바꿔주세요. 아, 그리고 안방 붙박이장은 제가 아까 찍어드린 그 모델로 매립형으로 짜넣어 주시고요. 형님은 제 집 거실 한복판에서 레이저 수평계를 들고 여기저기 치수를 재는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아주 능숙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사장님은 또 뭐고요? 하자 체크도 안 된 집에서 무슨 공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등장에 놀란 기색도 잠시 형님이 아주 당당하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어머, 동서 왔어? 서방님이 다 해결했지. 시기공사에 인테리어 업체 실측 승인 받았다고 서방님이 위임장까지 써줬어. 우리 태성씨 친구가 여기 현장 관리자라 슬쩍 키도 미리 받았고. 어차피 우리가 들어와 살 건데 뭐 어때? 동서 취향은 아니겠지만 안방 붙박이장은 내가 화사한 걸로 맞췄어. 동서 일하느라 바쁜데 언제 여기까지 매번 오겠어? 그래서 우리가 서방님한테 말해서 보조키도 미리 다 복사해뒀지. 동서 없을 때 우리가 와서 싹 감독해줄 테니까 동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인테리어 잘 되면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이 집의 실측 및 공사 권한을 위임장으로 넘겼던 겁니다. 게다가 현장 인맥까지 동원해서 키를 미리 받아 인테리어 견적을 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위임장을 써줬다고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말하더군요.
수연아, 민수가 다 형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러는데 여기 주방 구조가 좀 답답하대서 아일랜드 식탁도 새로 넣기로 했다. 너희 우리 집 들어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너는 그냥 조용히 시어머니 뜻 따라라. 7년의 기다림, 그 소중한 제 공간이 입주도 하기 전에 타인의 취향과 불법적인 침범으로 난도질당하고 있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제가 도면을 빼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추고 나가세요. 남편이 위임장을 썼든 말든 이 집 명의는 제 이름이에요. 소유주 허락 없이 불법 침입한 거니까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고 시공사에 고발해서 현장 관리자까지 책임을 묻게 할 거예요. 제 외침에 시어머니가 제 팔을 무섭게 낚아채며 소리치셨습니다. 얘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어른한테 경찰 소리를 해? 민수가 다 허락한 일이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나중에 또 당첨되면 되지. 우리 태성이 기 죽어서 길바닥에 낳는 꼴 보고 싶어? 집안 경사를 두고 어디서 감히 네 거 내 거 따지며 이기적으로 굴어? 며느리가 돼서 시어른 앞에 두고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형네가 여기 들어오면 너희는 내 집에서 편하게 돈 모으고 살 거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안방까지 내주겠다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딜 감히.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따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명의 위임장을 왜 당신 마음대로 써서 형한테 줘? 우리 집이 형네 집이야. 남편의 대답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할 만큼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형이 지금 빌라 월세 계약이 끝나서 당장 갈 데가 없대. 사전 점검 때 미리 실측도 하고 공사 준비도 해놔야 입주 시기 딱 맞춘단 말이야. 현장 관리자한테는 내가 잘 말해놨어. 제발 좀 착하게 살자, 수연아.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 시댁 들어가면 어머니가 용돈도 주신대. 응? 착하게 살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아낀 돈, 제가 흘린 눈물, 제가 포기한 모든 욕망은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아무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장남의 안위를 위해 희생해야 할 소모품일 뿐이었죠.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는 짐이 아니라 이 끔찍한 결혼을 끝내는 짐이었죠. 친정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들에게 제 삶을 휘둘리게 두지 않겠다고요. 7년의 사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만나 이혼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공사 본사에 연락해 명의자 허락 없는 무단 침입과 불법 실측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님이 계획했던 인테리어 공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었던 어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식구들이 이삿짐 트럭을 몰고 아파트 앞에 나타났더군요. 저는 미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지문 인식 정보까지 싹 초기화해버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바뀐 번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발로 차며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길길이 날뛰며 전화에 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 독한 거사, 문 안 열어? 우리 애들 짐 다 왔는데 길바닥에서 어쩌라는 거야? 당장 문 열어!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기살리는 건 어머니 집 팔아서 살리시고요. 제 집 안방은 제가 지킵니다. 민수 씨도 이제 어머니 아들로 데려가셔서 평생 사세요. 저는 이제 그 집 며느리 안 합니다. 한 번만 더 제 집 앞에 나타나시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아, 그리고 형님이 실측한 그 인테리어 견적서. 그거 폐기하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남편이 뒤늦게 친정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군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어머니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자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형네한테는 단호하게 말했어.
이제 우리만 살자. 응?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사랑하던 남편이 아니라 평생 엄마 치맛바람에 휘둘리며 제 등골을 빼먹을 기생충으로만 보였거든요. 어제의 비겁함이 오늘의 눈물로 씻길 수 없다는 걸 그는 몰랐던 걸까요? 저는 남편 면전에 등기부등본을 던졌습니다. 명예 누구 거야? 내 이름이지? 결혼 전부터 피나는 노력이 담긴 집인데 인감을 빼돌려 형네한테 바치려 한순간 당신은 주인 자격 끝난 거야. 신뢰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지 법원에서 똑똑히 지켜봐.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남편을 그렇게 돌려보낸 뒤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제 집이 된 이곳에 홀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 대신 말로 다 못할 해방감이 감돌았죠. 7년의 세월이 고작 도어락 비밀번호 몇 자리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성취를 착취하려던 사람들에게서 제 소중한 일상을 지켜낸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삶을 갉아먹던 관계들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제가 집 한 채 생겼다고, 남편 버린 천하의 악처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지만 상관없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마시며 버티던 그 좁은 전셋집 시절보다 지금 혼자 있는 이 넓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가 100배 1000배는 더 아늑하고 행복하니까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독하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나를 지키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착한 며느리, 가족의 도리, 그런 거 이제 저한테는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릴 단어들입니다. 저는 이제 오직 저 자신에게만 착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남의 기 살려주느라 제 인생 파멸하게 만드는 짓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성과를 가로채려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제 정신을 차린 걸까요? 여러분만의 따뜻한 조언이나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